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의점처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갑니다. 달리는 정책 편의점! 자, 오늘의 정책 편의점 찾아주신 손님들을 소개를 할게요. 저는 경기도의 박관열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박대근입니다. 저는 경경구원에서 수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용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편의점이 찾은 이곳 숲의 요정 그린이와 물의 요정 크린이가 함께하는 광주시인데 우리 또 광주가 좋은 이유를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분씩 말해볼까요? 저는 광주시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린이라는 이름처럼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로 정책 제안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또 정책 바구니를 준비를 했어요. 네. 직리천 생태복원을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저희 직리천은 해전동 주민과 가장 밀접한 하천이고요. 주민들이 항상 집 밖에 나왔을 때 바로 접할 수 있는 하천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예산 축소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매우 안타까운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해 2020년도에 용역 과정에서 보니까 직리천이 그 관로가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그 팔당으로 그냥 흘러 내려가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직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볼 때 하천은 지역 유역 주민이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환경을 차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심화가 되면서 지역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직리천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던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다 건천화가 되어서 하천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9월달 이후부터 한 5월달까지는 거의 다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물이 필요로 해서 물이 흘러야 되고 자연과 인간이 같이 조화로울 수 있는 하천 그런 쪽으로 복원돼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려면 그 안에 하수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 제안을 위한 대안이나 혹은 또 추진 방안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리천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정해놓지 않고 지금 올해 통합 집중형 오염 주류 개선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리천은 주민의 염원이 담긴 하천이에요. 사실은 그 바램 자체가 아까도 이제 그 주민분께서는 개발이라는 단어 썼는데 복원이라는 단어가 맞을 거예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그 다음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광주시가 받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 재원 자체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충분하게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직리천은 이제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은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재원이 도비나 국비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잘 계획을 하면은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놨을 때 그 이제 직리천의 미래 하천의 광경은 그냥 하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가치가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만큼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때 제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덧붙여서. 네, 저희 직리천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그 역류하는 오수들로 인해서 냄새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름이 되면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는 모기라던가 날벌레들이 극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정책이 잘 해결이 돼서 성공적인 복원 사례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 하천 생태 복원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정말 이번에 가는 사업은 좀 체계적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돼요.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또 원상복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편의점을 통해서 좋은 홍보가 되고 본 사업이 잘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니까 정책 편의점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최고 잘하는 사업 같아요. 진짜 최고 잘하는 사업 같고 국비나 도비로 직리천의 환경을 좀 생태 환경을 바꿔주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교통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거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 미래 먹거리인 미래 산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가 계획해서 내놓아야 된다.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의점처럼 도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갑니다. 달리는 정책 편의점! 자, 오늘은 이제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민 최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안기곤입니다. 의원님,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왜 오늘 한복을 입고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한복이 우리의 옷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중국에서 자꾸 한복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 긴장도 풀고 또 재미도 들을 겸 광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우리 최은영님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남한산성이에요. 그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자, 우리 의원님 보여주시죠. 뭘로 보이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팔당호입니다. 팔당호. 팔당호에 오시면 넓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힐링도 하실 수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태춘 토마토나 남들에 있는 토마토를 꼭 맛있게 한번 다시고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코너 정책 편의점에서 정책 간식 시간이 있죠. 우리 최은영님이 이거를 오픈을 해주시고 삼벌초등학교 제2캠퍼스 개교를 추진해주세요. 정책 제안을 하게 된 혹시 사연이 있으시다면? 지금 목현동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목현동에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난개발 되다 보니까 탐벌초가 가밀 과대학교 그게 지금 돼서 교육 환경이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탐벌초에 재학 중인 목현동 아이들만 해도 500명이 넘어요. 그러기다 거리도 5km 이상 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아이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이 많아요. 스쿨버스가 있기는 한데 고학년들의 스쿨버스는 네. 아침 7시 정도에 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문이 안 열려 있는 경우도 네, 굉장히 걸어 일찍 있거든요. 가네요. 이 정도 규모면 단독으로 학교가 생겨도 될 만한 네, 크기인데 네, 네. 그것 때문에 삼물초등학교 제2캠퍼스 네네.
설립 이런 과대 과밀학교 해소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게 됐어요. 자, 우리 의원님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이고요. 네. 지금 탐볼초 제2 캠퍼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도연이 되자마자 교육청과 광주시와 협의하는 과정 안에서 네. 아직 처리 못했던 건 중에 하나가 338 지방도가 아직 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과정이 좀 지난하게 지금 한 2년이 지나온 거고 네. 지금에 와서 이제 속도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탐볼초가 전국에서 제일 큰 과대과밀 학교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 5월, 9월에 네. 송정초가 개교되면서 네. 탐볼초가 과밀 학교에서 이제는 과대 학교로만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과대라고 하면 학급이 60학급 이상, 과밀은 한 반의 아이들이 34명 이상이 있을 때 과밀이거든요. 현재 아이들은 한 27명 정도 내외로 네. 줄었지만 네, 네. 그래도 아직도 과대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더 편안한 네.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네, 네. 탐벌 제2캠퍼스인 목현분교에다가 꼭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은영님,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해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은 네. 좀 놓이네요. 네, 그럼 간단하게 오늘 나오신 출연 소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늦어지다 네. 보니까 답답하고 이랬던 거를 의원님 만나가지고 이러고 정확한 네. 답변 들으니까 네. 뒷대가 많이 되고요. 네. 답답한 게 풀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탐볼초 제2캠퍼스 안에는 아이들이 있는 급식실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도서관도 필요하고 미세먼지가 또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도서관도 필요해요. 이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시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예. 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점처럼 도민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달리는 정책 편의점! 자, 오늘도 멋진 손님들 모시고 있는데요. 한 분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오포 능평리 주민 황순삼입니다. 박덕동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강주 출신 도의원 박덕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청 건설과 하수시설팀장 김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제가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참여를 잘하신다고. 잘한 것보다는 못한 사람보다 잘하고 예, 잘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한번 그래요? 보여주시죠. 정천 하늘엔 잠별도 많고 됐습니까? 좋은 광주에서 저희 또 정책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청년 능평천 신수공원을 조성해 주세요. 네, 정책 제안 하게 된 뭐 사연이 있으실까요? 능평리에서 제가 한 38년을 살았는데요. 급격하게 요즘에 네.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랬는데 그 시민들이 뭐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여가 생활을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의원님께 졸랐어요. 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원 조성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떤 거? 저는 일단 운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계속 집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가서 이렇게 딱히 가서 계실 만한 공간이 없어요. 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수건 사업이죠. 우리 지역이 인구가 급속 팽창을 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 부지 하나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고 바늘 하나 꼽기가 쉽지 않는 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돼서 아이디어를 낸 게 신현 능평천이 공간적으로 보면은 공사가 쉬운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미루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강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이 요구하고 제가 또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늦었으나마. 네네. 그렇다면 팀장님 과정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실 공간 이제 부족한 것에 대해서 2019년도에 친수 공간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실시해서 그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하천 개수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산책로,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쉼터 공간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에 작년에 11월 달에 하천가에 공모 신청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결과는 올해 한 9월 정도나 아마 이제 반영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쉼터 하나가 없는 우리 삶을 살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교통 문제,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정착 편의점 나와주셨으니까 출연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렇게 발전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의원님이 너무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리어 감사하죠. 저희들이 소통을 해도 그 소통은 결과를 잘 내야 되는데 이 더운 염천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또 촬영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쭉 관심을 갖고 저희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차고 꼭 필요한 정책 꾸러미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개봉을 하셔서 안에 있는 쪽지를 꺼내주시면 돼요. 먹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네 이렇게 톡 뜯으시면